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번에 그 금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인상할 때부터 이제 주식을 사야 되고 그런 부분을 과거에 이제 케이스를 보면서 얘기했었는데 이번엔 페드가 너무 실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가 안정되고 금리가 꺾이는 거 보면 그러면 이제 금리를 안 올려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 2019년 같은 이제 랠리가 좀 올 수 있지 않나. 다 사람들이 공포스럽다고 하는데 공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그 CNN 비즈니스에서 매일 발표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니까 거의 이제 바닥이 임박했다. 예. 네, 그런 좀 희망이 보이긴 하네요. 자,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6월 14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해서 어제는 좀 기술적 반등을 주나 했더니 뭐 비트코인 시장부터 코인 시장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채권 가격도 2년물이 또 3.3%까지 갔던가요? 예, 3.35로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뭐 채권, 코인 그리고 주식 할 것 없이 다 폭락이에요 보면.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까지 이제 좀 폭락이 이어졌었는데 이번에 FMC 회의에서 그 50bp가 아니라 또 75bp냐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예. 이게 불명확하니까 예.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이제 많이 큰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그게 지금까지는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준이 그 적시성은 사실은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질서 있는 모습으로 이 금리 정책을 가져가면 시장 참여자들한테 좀 안심을 주고 그에 따라서 안심하고 그 위험 자산이라든지 이런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지금 정책 금리가 2년물에 반영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네. 물론 그 다른 자산들과의 연쇄 반응에 의해서 2년물 채권을 팔기 때문에 가격이 빠져서 그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네. 결국 파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에서는 연준의 어떤 호키시한 정책에 대해서 일단 지켜보자라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어제 그 기준으로 보면은 S&P 500이 고점 대비 21.8% 줄 그려놓은 거 베어마켓 기준으로 보면은 베어마켓에 진입을 했고요. 1월 3일 고점이 4,796이었는데 21.8%가 정확하게 하락한 3,74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비트코인 가격도 증시만큼 주식만큼 위험한 자산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 비트코인 가격도 작년 11월 고점 대비 67%가 빠지면서 23,278불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부 뭐 시황 관련해서 읽어보면은 비슷한 얘기들인데 그 헤지 펀드나 뭐 환매 압력이나 그리고 신용 물량이나 공포에 파는 사람들이나 이런 그 이후에 매도들이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뭐 따온 얘기를 인용을 해보면은 베어마켓에서는 공포가 생기고 공포가 사람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포트폴리오를 비우고 항복하게 만든다. 네. 그래서 이따가 그 말미에 Fear and Greed 인덱스도 한번 보시겠지만 지금 다시 공포스러운 단계, 매우 공포스러운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2018년 그때 12월 마지막 이제 그 패닉 셀링 나올 때도 S&P 500이 20% 마이너스 한 20점 몇 퍼센트 20.8% 그렇죠. 하락했었습니다. 예, 예. 하락을 했었고 비트코인이 그때 당시에 이제 19,800불인가 한 2만 불에서 3,000불 초반까지 빠지면서 거의 80% 정도까지 빠졌었거든요. 예. 지금 이제 고점 대비 67% 빠지고 S&P 500 기준으로는 거의 뭐 비슷한 수준 빠졌네요. 예, 그때 맞습니다. 대비해서. 예. 그때도 우리가 마이너스 20% S&P 500이 찍으면서 베어 마켓에 진입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 용어가
아니 베어마켓에 이제 진입을 한 건지 예. 이 베어마켓이 이제 끝나는 국면인 건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공포를 일으킬 만한 수준이 고점 대비 20% 정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네. 베어마켓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쓰는데 마이너스 이제 20% 빠졌다고 해서 이제 베어마켓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예. 사람들로 하여금 더더욱 공포를 예, 일으킨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마이너스 20% 빠졌는데 이제 베어마켓에 이제 진입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예. 야 이거 아직 앞으로 이제 더 빠져야 되나 뭐 예, 이런 조정장이 더 계속 지속되나 뭐 예.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부분 보시면은 사람들이 가장 뭐 많이 쳐다보는 게 지금 10년물하고 2년물인데 2년물이 3.35%로 마감을 했는데 하루에만 29bp가 올랐고요. 그리고 미국채 10년물이 3.38%로 끝나서 22bp가 올랐습니다. 지금 정책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2년물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3bp 정도로 축소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관한 시그널을 리세션을 하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책금리가 2년물에 반영되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그 직감적으로도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빠른 건지 한번 지금 올해 그 FOMC 미팅의 스케줄하고 현재 금리 수준, 정책금리 수준, 그리고 그 가상으로 그 남은 5번의 FOMC 미팅에서 실제로 금리가 0.5% 정도씩 올랐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보면은 현재 2년물 금리가 저는 정책금리 인상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3.35%인데 지금 그 페더럴 펀드 레이트의 그 하단이 0.75잖아요. 네. 그 3월에 0.25% 올렸고 5월에 0.5% 올려서 0.75인데 남은 5번에서 그러면 뭐 이게 호키시 할지 더비시 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주 기계적으로 0.5%씩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2.5%가 남은 5번의 그 FOMC 미팅에서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인상이 돼야 되겠고요. 그걸 합치면은 지금 금리가 0.75니까 정책금리 하단은 연말에 3.25%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충 그 3.25하고 3.5 사이에서 연말에 정책금리가 형성이 된다면 지금 2년물 금리는 이런 그 시장의 예상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75bp, 100bp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 2년물 금리는 여기에서 더 올라갈 룸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 2년물 금리가 안정이 되고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또 정상화되면 그것들이 자산 시장에도 의 안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채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조금 이제 평균을 내보면 저는 그게 이제 약간 중립금리, 예. 그 페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중립금리하고 수준의 연방기금리를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중립금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중립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이번에 제롬 파월이 얼마나 이제 실기를 했는지 이 차트에서 나오지만 그 2015년 12월 달에 그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페드가 첫 금리 인상을 했던 게 이 미국채 2년물이 1%를 돌파했을 때 그러니까 중립금리와 정책금리가 이제 1% 100bp 이상 차이 나니까 그때 이제 금리를 한번 올리고 그러다가 2년물이 이제 확 빠지잖아요. 예. 확 빠지니까 금리를 안 올려요. 안 올리다가 16년 12월 달에 다시 한번 올렸던 게 다시 이제 2년물이 1.23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거기서 또 100bp 정도 차이 나니까 또 올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방기금 금리의 기준점이 되는 게 2년물하고 10년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중립금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3.35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번에 3.35 튀기 전에도 이제 2.78 이 정도는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0.75를 놔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블러드 총재나 누가 옆에서 빨리 이걸 갖다가 100pp 한 150pp 올려버리라는 거죠. 예, 그 올려도 이미 시중 중립 금리가 저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도 그 문제가 없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번에 그 금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인상할 때부터 이제 주식을 사야 되고 그런 부분을 과거에 이제 케이스를 보면서 얘기했었는데 이번엔 페드가 너무 실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페드가 금리를 첫 번째, 두 번째 올릴 때가 아니라 이거 2018년 이제 12월 달처럼 오히려 경기가 확 위축되면서 9월 저는 이제 9월, 10월 요 때를 좋게 보는 이유가 그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금리를 못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한 75bp씩 그냥 두 번 150 해버리면 2.25 정도 가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지난번 2018년 수준까지 딱 맞춰버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물가 안정되고 금리가 꺾이는 거 보면 그러면 이제 금리를 안 올려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 2019년 같은 이제 랠리가 좀 올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이번에 너무 이제 페드가 제롬 파월이 큰 실수했다. 적시성에서도 실수했고 그걸 빨리 알아챘으면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후속 조치에서도 다 실패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그 FOMC 미팅이 임박했으니까 계속 네. 지켜보시고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거 지금은 이제 신용 틀리고 있는 예.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 어제 이틀 연속 하락하는 거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예. 그 마진대 트레이딩으로 일어나는 그 신용이 틀리는 국면 같거든요. 예. 그것도 조사해 오셨죠? 예. 그래서 어제 그 5월달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 신용잔고 5월달 말 기준으로 752.9 빌리언인데요. 지금 이게 그 4월달 대비로 해서 2.6%가 신용잔고가 더 빠진 수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021년 10월에 신용잔고 보시면은 935.8 빌리언이잖아요. 이때가 히스토리컬 하이였는데 그때 대비해서 5월 말 신용잔고가 20% 정도 19.6%가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 예, 고점 20% 대비해서 빠졌네요. 예, 그렇죠. 아까 그 고점 대비해서 S&P 500이 20% 좀 더 빠졌잖아요. 네. 신용잔고도 약간 선행해서 고점을 찍고 약간 후행해서 좀 더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하락률 자체가 신용잔고 빠지는 거나 지금 S&P 500 빠지는 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요거 처음 공부해 볼 때 그 2020년 코로나 때까지 예. 그전 신용잔고의 고점이 6,700만 불인가요? 6,700만 불에서 4,800만 불 수준까지. 670 빌리언입니다. 네, 지금. 빌리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6,700억 불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670 그렇죠? 빌리언. 예. 예. 그래서 6,700억 불에서 4,792억 불까지 빠졌을 때 요걸 그때 계산을 해봤더니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67에서 48 되면 한 20 빠진 거니까 한 30% 고점 대비 한 30% 신용잔고가 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거 신용잔고가 좀 덜 틀린 건가? 좀 예, 그랬었죠. 예, 우리가 이거 계산해 보고 예. 좀 더 남았나? 예, 그런 얘기를 좀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신용잔고가 9358에서 7529니까 지금 딱 한 20% 틀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고점 대비로. 이게 5월 말 잔고라는 예, 말이죠. 5월 말 잔고입니다. 그러면
이번 6월 말 잔고가 나왔을 때 어제랑 그저께 미국 시장이 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예. 또 추가로 이제 털릴 수가 예. 있겠다, 그죠? 예, 그렇죠. 5월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컸지만 사실 주가 하락폭으로는 뭐 보합 수준에서 끝났잖아요. 네. 그런데 6월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가 변동성이 5월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아마 뭐 한 3-4% 정도는 최소한 신용정보가 더 빠져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5월 달도 S&P 500이 장중에 뭐 5% 이상 빠졌다가 보합으로 마감했지만 신용장고는 결국 털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6월 달에도 좀 많이 털릴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많이 이제 6월 말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의 신용도 다 털렸는지 안 털렸는지 알 수가 있겠네요. 요게 5월 말 자료가 지금 어제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13일 정도 지나서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뭐 7월 달에도 꼭 이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사람들이 공포스럽다고 하는데 공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그 CNN 비즈니스에서 매일 발표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니까 지금 한 17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xtreme Fear 구간이긴 한데 지난번에 저희가 5월 중순경에 이 시장이 굉장히 험악했을 때 그 Fear and Greed 인덱스를 체크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7이었거든요. 그렇죠. 7이었죠. 7이어서 얼마나 더 공포스러워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표현도 쓰긴 했는데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지수가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 17이지만 그때 수준은 도달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정량화하기는 되게 어려운 건데요. 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온 것 같은데 페드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든 간에 정리될 분량은 다 정리하고 두려운 사람은 시장 떠나고 다시 신규 진입자가 나타나면서 발행 같아서는 그 FMC 이후에 그 Fear and Greed 인덱스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신용잔고가 이번 달까지 해서 한 25% 이상 이제 털린다라고 보면 거의 이제 바닥이 임박했다. 예. 네, 그런 좀 희망이 보이긴 하네요. 네. 오늘도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